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 거리에는 한글이 넘쳐나고 서점 진열 때부터 오프린트, 10대들의 SNS까지 한글로 도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본 학생들이 이제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K-팝 열풍 때문이 아니라 충격적인 실용성에 있었다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 저널리스트 아키라 타카하시의 심층 취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아키라 타카하시입니다. 10년 넘게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 트렌드를 취재해왔죠. 하지만 최근 목격한 현상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도쿄 시부야를 지나다 카페에 모인 10대들이 휴대폰으로 한글을 입력하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근처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언어 코너에서 한국어 학습 서적이 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죠. 이게 정말 그렇게 인기가 있나요? 서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네, 최근 6개월 사이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68% 증가했어요. 특히 10대가 많이 찾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샵 일본 샵 10대 샵 한글 해시태그를 검색해봤어요. 일본 10대들이 일상을 기록하며 일본어와 한글을 섞어 쓰는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학교 힘들었다. 키읔키읔키읔 근데 새 친구 사귀어서 좋았음 유유. 하라주쿠 거리의 패션 매장에서는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도 발견했어요. 꿈, 사랑, 희망 같은 단어들이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한글이 가진 형태미가 디자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뜻을 모르니 나만의 비밀 메시지 같은 느낌이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카페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어요. 서점의 한국어 관련 서적 6개월 사이 68% 증가. SNS에는 한글을 섞어 쓰는 10대들의 게시물 다수. 패션 브랜드에서도 한글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 중. 이게 정말 단순히 K-팝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다음 목표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젊은이들 중 몇몇은 분명히 한글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흐르는 도쿄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이건 단순한 문화적 동경을 넘어선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의 인터뷰를 위한 질문들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설렜죠.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흥미로운 주제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큰 문화적 변화의 시작점인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알람을 맞추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야 했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한글이 정말 그렇게 매력적일까? 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 시내의 미도리 고등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나기 좋은 시간이었죠. 기자 신분증을 목에 걸고 친근한 미소로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도쿄 소속 타카하시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문화 트렌드를 취재 중인데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 있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렇게 많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게 되었나요? 사토 유카라는 여학생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BTS 팬이라서 시작했어요.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니 정말 쓰기 쉽더라고요. 지금은 SNS에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자주 사용해요. 어떤 면에서 쉽다고 느껴요? 궁금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편해요. 웃겨요를 표현할 때 키읔키읔키읔, 슬플 때 유유 이렇게요. 일본어보다 더 직관적이고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켄이라는 남학생도 말을 이었어요. 저는 K-팝 팬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 자판이 일본어 입력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떤 점에서 빠르다고 느껴요? 일본어로 문자 보낼 때 히라가나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한글은 바로 입력한 대로 글자가 완성돼요. 특히 긴 문장을 입력할 때 차이가 확실합니다. 스즈키 아이라는 여학생의 설명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각 글자가 발음 방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일단 원리만 이해하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타나카 히로는 다른 이유를 말했습니다. 저는 미래의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요즘 일본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취업에 도움될 것 같아요. 이시다 메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한글이 예뻐 보여서 시작했어요. 디자인적으로도 매력적이죠. 지금은 일기를 한글로 써요.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니까 비밀 일기처럼 쓸 수 있어서 좋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한국어를 완전히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시스템만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문법까지 배우는 건 어려워요. 그냥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정도죠. 오하요 고자이마스를 한글로 쓰는 거예요. 발음은 같고 글자만 다른 거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켄이 대답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해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일본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설명하면 대체로 이해해 주세요. 유카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또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배우는 걸 보고는 이제 응원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하실 정도예요. 인터뷰를 마치며 앞으로의 조사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의 편리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죠. 정말 한글이 일본어보다 입력이 빠를까요? 학생들의 말처럼 실용적인 이점이 있는 걸까요? 다음 단계는 이를 직접 실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미도리 고등학교 야마구치 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험을 계획했어요. 약속된 날 학교 컴퓨터실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목적은 한글과 일본어 입력 속도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일본어 입력부터, B그룹은 한글 입력부터 시작하게 했죠. 세 종류의 문장을 준비했어요. 1. 순수 히라가나 가타카나만으로 구성된 간단한 문장. 2. 한자가 포함된 일반적인 문장. 3.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한자가 많이 포함된 어려운 문장.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학생들은 일본어 키보드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입력한 후 변환 키를 눌러 한자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한글 키보드로 같은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실험 결과 분석. 1. 간단한 히라가나 가타카나 문장 한글이 약 11% 더 빠름. 2. 일반적인 문장 한자 포함 한글이 약 22% 더 빠름. 3. 복잡한 문장 전문 용어와 어려운 한자 포함 한글이 약 30% 더 빠름. 문장이 복잡할수록 차이가 더 커지는군요. 학생들에게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스즈키 아이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한 번의 글자가 완성돼요. 히라가나를 입력하고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이 없어서 훨씬 직관적이죠. 야마모토 켄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특히 한자 변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원하는 한자가 첫 번째 옵션으로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타이핑 오류율도 비교했습니다. 일본어 키보드 평균 8.5%, 한글 키보드 평균 6.2%. 학생들은 흥미로운 설명을 제시했어요. 한글은 각 글자의 구성 요소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오타를 쉽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히라가나는 글자들의 모양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오타를 놓치기 쉽다고 했죠. 하지만 학생들이 완전히 한글을 대체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토 유카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아니고 한글을 입력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대부분은 일본어 문법과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문자만 한글로 표기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한글의 직관적인 문자 체계가 일본어보다 편리하다고 느끼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어요. 실용성에 기반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다음 단계로 이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현상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부를 찾아 니시무라 교수를 만났어요. 니시무라 교수는 일본어 문자 체계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권위자입니다. 한글이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니시무라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교수의 연구실 벽면에는 일본어의 역사를 보여주는 차트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 차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본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언어입니다. 특히 한자는 단순한 표기 수단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젊은이들이 한자를 쓰지 않게 되면 일본 문화가 퇴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니시무라 교수는 학생들의 실험 결과에 대해 들려주자 고개를 저었어요. 효율성만이 언어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지금은 편리함만 찾고 있지만 그들이 성장하면서 한자가 가진 깊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저는 다음으로 교토대학의 모리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모리 교수는 언어 변화와 문화 진화를 연구하는 젊은 학자였죠. 연구실에 들어서자 모리 교수는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제 학생들 중에도 한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 결과를 공유하자 모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아요. 효율적인 문자라면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문자 체계는 항상 변화해 왔어요. 모리 교수의 컴퓨터 화면에는 세계 여러 문자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니까요. 두 교수의 상반된 의견이 흥미로웠습니다. 더 넓은 시각을 얻기 위해 교육부 관계자인 다나카 씨도 만났어요. 공식적인 교육 정책으로 한글을 다루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나카 씨는 사무실에서 딱딱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걱정이 비쳤습니다. 일본의 정체성은 우리 언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다면 이는 우리 문화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미도리 고등학교로 돌아가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좋지만 일본어를 제대로 배우는 게 우선이에요.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어머니는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언어를 접하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아이에게 배우고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기성세대들은 일본어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우려했지만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글은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였어요. 이 대비되는 시각 차이가 저에게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한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세대 간의 간극을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이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10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일본 기업들도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신주쿠에 위치한 대형 전자기업 테크스타의 마케팅 책임자 사토 히로키를 만났습니다.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사토 히로키는 태블릿을 꺼내 최근 조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에 한글 입력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어요. 일본어 한글 간 빠른 전환, 한글 자동 완성 기능 등을 추가했죠.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무실에는 한글로 디자인된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번 시즌 출시할 제품들입니다. 한글의 미적 요소를 디자인에 접목했죠. 다음으로 저는 시부야의 패션 브랜드 모모스타일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디자인 총괄 야마다 미카는 이번 시즌 컬렉션의 테마가 크로스 컬처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벽에 걸린 티셔츠와 가방 샘플을 가리켰습니다. 한글로 꿈, 희망, 사랑 같은 단어들이 그래픽 요소로 사용되어 있었어요.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상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한글이 가진 독특한 형태미와 신비로움이 그들에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 라쿠텐의 인사 담당자 다나카 유리코도 만났습니다. 저희는 최근 한국어와 한글 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늘리고 있어요. 다나카 유리코가 말했어요. 한국 시장 진출만이 아니라 국내 고객 중에도 한글을 사용하는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녀는 회사 내부 메신저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입력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글로 소통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요. 마지막으로 저는 메신저 앱 토크타임을 개발한 디지토를 방문했어요. 앱 개발자 스즈키 켄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업데이트에서 한글 이모티콘과 스티커를 대폭 추가했어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10대 사용자들 중 약 35%가 한글로 된 이모티콘이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이처럼 일본 기업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글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일본에서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글 현상이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도 마침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취재하기 위해 저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교육부를 방문했어요. 차분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교육부 정책 담당관 이토 마사유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최근 젊은 층의 한글 사용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토 마사유키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저희도 이 현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류 팬덤이 확대되고 한국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수요에 비해 강좌 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 중이죠.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우려가 읽혔어요. 다만 모국어 교육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다음으로 저는 전통문화 보존에 중점을 두는 의원으로 알려진 다나카 히데오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글 확산에 대해 더 강한 우려를 표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이 됩니다. 다나카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본어, 특히 한자는 우리 역사와 철학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는 건 우리 문화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그는 책상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 초안을 꺼냈습니다. 일본어 교육 강화법을 준비 중입니다. 전통적인 문자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야당 소속의 젊은 국회의원 스즈키 아이코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어요.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위협으로 볼 게 아니라 문화 교류의 기회로 봐야 해요. 저는 오히려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모색 중입니다. 정부 내의 이런 상반된 의견은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했어요. 보수적인 측과 진보적인 측의 의견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교육 현장의 반응이었어요. 미도리 고등학교로 돌아가 야마구치 교장과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우려를 표했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야마구치 교장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오히려 일본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현상을 목격했거든요. 교실을 둘러보니 일본어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한글과 일본어를 비교하며 언어. 이 현상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 저는 도쿄 외국어 대학교의 국제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센터장인 야마모토 교수는 언어와 문화 교류의 전문가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 현상을 넘어선 언어적 융합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는 넓은 창문이 있는 사무실에서 말했어요. 역사적으로 일본은 다른 문화의 요소를 흡수하고 재해석하는 데 능했죠. 한자도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니까요. 그의 사무실 책장에는 여러 국가의 언어 교류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글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들만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트렌드의 일부예요. 야마모토 교수는 흥미로운 전망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한글을 이해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양국 간의 소통도 원활해지겠죠. 다음으로 저는 미래학자이자 트렌드 분석가인 하시모토 에미를 만났어요. 그녀는 시부야의 모던한 카페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틀이에요. 하시모토 에미가 태블릿에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글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접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녀는 흥미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10대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현상이 향후 그들이 사회의 중심 세대가 되었을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언어 사용의 변화는 종종 더 큰 사회 변화의 전조가 되곤 하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 브릿지를 방문했습니다. 대표 키무라료는 양국을 오가며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과 일본 간의 교류가 급증했습니다. 키무라료가 설명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치적 갈등에 상관없이 서로의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글 학습은 그런 교류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실 벽에는 양국 청소년들이 함께한 문화 캠프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프로그램 신청자가 작년보다 60% 증가했어요. 특히 일본 측 참가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이미 기본적인 한글을 알고 있더군요. 키무라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글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어를 버리거나 한국어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의 요소를 융합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습이 아닐까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처음 시부야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10대들을 발견했을 때의 놀라움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일본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음을 깨달았어요. 한글이 일본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일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실용적 선택이 시작된 이 현상은 이제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죠. 이 현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글이 일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소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해가 지고 도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사를 위해 저는 학생들, 교수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통해 일본에서 한글이 확산되는 현상의 여러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기자로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확산은 실용성에 기반한 선택, 문화적 교류의 심화, 그리고 젊은 세대의 새로운 정체성 표현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처음 이 현상을 목격했을 때 한류 때문이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시발점이 되었지만 그 이상의 실용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죠. 한글이 갖는 입력 속도의 우위, 디자인적 매력, 커뮤니케이션 효율성 등은 단순한 문화적 동경을 넘어 실질적인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빠른 소통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런 특성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한 이 현상이 시사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유동적이고 적응력 있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글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재해석하고 활용하고 있었죠.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만을 차용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을 중시하는 이들은 일본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언어는 항상 변화해왔고 외부 영향을 흡수하며 진화해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독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일본 10대들의 증가, 이것은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곧 사라질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이들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언어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취재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 현상이 단순히 흘러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갈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언어와 문화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통해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